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본격적인 뱅가드 관련된 항공물 줄이기는 내일부터라지만 시장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발 프로그램 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쌓였던 1월 옵션 만기에도 터지지 않았던 그 물량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쏟아진 프로그램 매물. 나오는 거에 상관없지만 이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여실히 드러났던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1990선을 지키나 했었는데 막판 10분에 더 밀려서 1980선 초반에서 끝난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오늘 IT 관련된 애플 부품주가 밀리면서 코스닥 IT도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장 막판에 환율이 조금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나마 위안은 환율 쪽이었던 것 같네요. 시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1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반전 성공에 잠깐 빨간불 켰지만 이내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 업종들의 조정 장세가 깊어지고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 오늘 199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1.16%의 내림세 보이면서 1983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쪽에서의 강력한 이 매물이 출회가 돼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2,302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내림세로 장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510선 하회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50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2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3억 원, 38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긴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오름세 보였던 환율 오늘 하루 만에 하락세 보이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벤 버냉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화를 보인 데 이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까지 이어지며 환율은 하락 압력 받았는데요. 이후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줄여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오늘 환율은 40전 오르면서 1,056원 6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낙폭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151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기아차는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전일 대비 1,400원씩 밀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은 0.92%의 오름세 보이며 9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5,950원에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2%대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오늘 22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9%의 내림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오늘 4%대의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파라다이스는 17,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다음은 2%대의 하락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EN의 모전장에서는 약세 흐름 보였지만 요호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0.83%의 오름세 보이며 3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와 동서가 강보합권, 시젠과 SM은 1%대의 하락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대형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내림폭 보였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3%대의 하락세 이어지면서 25,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역시 3% 내외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틀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격산건설과 한일건설, 신일건업은 상한가까지 이어졌고요. 대림산업은 강보합권, 일성건설이 4%대의 오름세 보이며 5,4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쇼 개막에 맞춰 오늘 오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SL이 6%대의 급등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화신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 발표를 앞두고 하락 흐름 일제히 보였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5%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1,200원씩 밀린 하루였고요. 이어서 NC소프트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14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와 컴투스는 오늘 4%대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 KT는 차익 실현 매물에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16만 5천 원에, LG유플러스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8,4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4시 정보조직 개편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 주가가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동방이 9%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며 4,4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토탈소프트 역시 5%에 가까운 급등세, KL액과 서호전기 역시 3%대의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5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내림세 보였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7,900원에, 이라이콤이 3%대의 하락세 이어지면서 14,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동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솔고바이오와 한국정보공학은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안내분호는 상승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2006포인트의 장이 열었고 2016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가 종가는 1983으로 끝난 변동성이 30포인트 넘게 왔다 갔다 한 날이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처음 코스피가 결국 종가상 1980을 허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의도의 생각은 어떨지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쓰였던 날인데 이걸로 끝일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물론 오늘장 정리 먼저 좀 부탁드리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금일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그 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해외 시장에서 특별하게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감지할 만한 상황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또한 단기적으로 뱅가드 관련 수급 부담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증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뱅가드 물량에 관련해서는 확인이 힘들겠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 중 일부는 프로그램 매도가 금일 중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는 좀 섞여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아무래도 다소 있겠지만 지속될 수 있을 건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의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엔화라든지 아무튼 국내 원화의 급격한 환율 변동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는 일단은 90엔대 초반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둔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확인 관련돼 가지고는 어닝 시즌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어닝 피크 기간 중에 일정 부분 좀 더 만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닝 시즌 출발이 기대만큼 크게 좋지는 못했지만은 다음 이번 주 중에 있을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나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 후반에 관련돼서는 중국의 경기 지표들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 중국의 물가 부담과 관련돼서 일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흐르기도 했었지만은 이번 주 후반에 있어서 중국의 12월 경기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은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경기와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기술적 대응에 좀 치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역시 수급 환율 실적 부분이 역시 부담이고 그나마 좀 모멘텀은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적극적인 전략보다 기술적 대응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치중할 필요가 있는지 기술적 대응이라 하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단은 업종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과도하게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업종을 봤을 때는 유틸리티와 내수 소비 그리고 제약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가격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었던 소재 관련 업종 등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추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수급이었길래 이렇게 마지막에 급하게 더 밀려버렸는지요? 샘플러스 로제스타클럽의 이상루 전문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수급 분석하시느라 더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지수 선물이 268에서 출발했다가 263.50, 30 여기쯤에서 끝이 났는데 이렇게 선물을 급격히 당겼다가 결국 밀어낼 때는 외국인들이 정말 작심하고 오늘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오늘 수급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선물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 자체를 매수세를 상당히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그만큼 오늘은 조금 작정을 하고 좀 뺐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98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16%가 하락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한몫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에 대한 매도세도 한몫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적은 방어가 들어온 게 아니냐 그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네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연기금에 지금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그 방어 자체가 지금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거기 오늘 또 투신권이 매도세에 강하게 가담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부터 먼저 업종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화학이라든지 유통업종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 지금 외국인이 가장 크게 매도를 했던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제조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 모든 통틀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에 우리가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과 통신 그리고 대형주, 보험,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우리가 낙폭과대에 의한 매수세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금융업이라든지 통신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재무 건전성의 회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베팅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만큼 낙폭과대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개선세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통신업종에 대한 매수세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주를 찾다 보니까 통신업종,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통신업종 자체의 매수세가 극명하게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이 컸던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투신권의 매도세였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IT 부품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매도세 대신 중소형주 IT 부품에 대해서는 낙폭과대가 컸다고 인식을 하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은 좋다는 거죠. 하지만 1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IT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특별하게 매수세를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속 업종에 대해서, 소외주 업종에 대해서 그냥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 오늘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오늘까지도 조정을 받은 이후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도 부진한 것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형주라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장 좀 불쌍한 처지 아닐까 싶어요. 통신주 가운데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오늘 특징주 잡아주셨는지 특징주 소개 부탁드리죠. 예. 에리나 앵커님 말씀처럼요. 일단은 SK텔레콤 통신주의 절대 강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 그래서 통신주가 2.8% 오른다는 것은 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큰 양봉이 떴죠. 이런 양봉이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7%, 8% 되는 양봉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8%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 한번 보시더라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은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통신주라는 게 오늘 한 번 더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 내면을 한번 보신다면 4분기 LTE 가입자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분명히 실적적인 개선세는 보였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했던 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마케팅 비용 감소라는 부분 자체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호조를 조금 예상하실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7만 원 선까지는 매물대 자체가 없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7만 원 선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하시는 자리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 이슈였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일단 아이폰에 대해서 주문 축소가 들어왔죠. LCD 스크린 주문 축소로 인한 1분기 실적 우려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꾸준히 지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3.4% 정도의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LB 세미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8.6%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려감 자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짜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도 낙폭이 컸는데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27,000원짜리를 지켜준다면 그때는 기계적인 반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7,000원을 이탈할 때는 꼭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되고 오늘 낙폭이 컸던 이유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단은 중국발 태양광 업체의 회복에 의해서 OCI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태양광주가 그런 기대감이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OCI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좀 낙폭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수요 자체가 증가가 하는 건 확실한데 그 부분이 OCI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자, 그런 생각보다는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앞에 있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변곡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방의 21선 자체를 매수권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등이 났을 때는 정리하는 전략이 탁월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4일 지금의 자리에서 18만 4천 원 자리에서는 매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비중 축소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OCI 포함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지지라인 27,000 잡아주셨던 LG 디스플레이 설명까지 대응법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앞선 수급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일한 희망은 중국 4분기 GDP에 있다는데 그 GDP 발표는 이번 주 저 후반에나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 문제죠. 1980선대에서 마감하고 만 코스피 내일장 관련된 전략을 미리 짜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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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이 내일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면에 말씀들을 담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전략, 주식 매수해도 좋을까요? 종목 선정 기준을 최근에 갖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까요? 세 가지 질문에 주대영 대리님의 답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신지 그 부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유성만 대리님은 선별적으로 매수하자. 지난주보다는 많이 좀 조심스러워지신 듯합니다. 주대용 대리님은 경기 방어주와 원화 강세 수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이 오늘 SK텔레콤 분석해 주신 데 이어서 주대용 대리님은 내일 LG U+를 한번 사보자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유성만 대리님은 환율 하락 수혜주, 원화 강세 수혜주 같은 얘기죠. 과로하고 음식료 쪽 중에서 오늘 매일 유업을 탑픽으로 내일장 사보자 준비해 주셨네요. 네, 내일장 주식 사도 좋을까요? 왜 코스피가 1980까지 일단 좀 내려와 싸 보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주대영 대리님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시장은 크게 못 가고 계속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큽니까? 예,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2000선에서 지리한 좀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요. 봉사이가 점점 커져가는 건데요. 지금 예전에 그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잠깐 반등 정도가 나왔습니다. 150포인트 반등 나올 때는 봉사이즈가 계속 작고 그냥 우상향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요즘은 1% 움직임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요일도 아침에 한 9시 20분인데 파생시장 쪽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걸 바로 되돌리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점이죠. 보통 5분봉에서 15,000계약가량의 그런 거래량이 터진다면 분명히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인 수급으로 상승으로 좀 잡아놓은 다음에 그걸 역용하는 그런 파생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금일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장대 음봉으로 끝까지 밀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00선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겪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61선이죠. 한 1940선에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밴드 하단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밴드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61선까지 되밀리는 모습도 한번 좀 그려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시장은 좀 비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통화시장 쪽에서는 지금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요. 지금 계단식으로 상해지수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짧게나마 좀 상해지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해지수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무섭게 상승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금융 쪽으로 전부 넘어왔다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인에 대한 그 포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거의 한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외인의 그 투자를 받아들인다고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공언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가시화될 때쯤에서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되밀리는 모습이나 지금처럼 비추세 국면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중국과 일본의 유동성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방향성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환율 요즘에 어떤 분위기로 이제 느끼시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이제 애널리스트는 환율 우려도 굉장히 크지만 특별히 엔화 가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관련해서 엔달러 기준 한 90엔대 정도에서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일본 아베 정권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유동성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BOJ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아주 강하게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증시는 그냥 뭐 떴다 방식으로 그냥 쭉 떴다가 거의 밀림 없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약세가 거의 고점에서 한 27에서 28% 진행됐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현대차 3인방이 좀 직격탄으로 날라왔죠. 요즘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큰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보통 옵션 끼면 한 4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일본 차들이 약 27%면 거의 한 1,000만 원 디스카운트 된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국내 큰 대형차가 그 경쟁력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걸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외인들은 좀 하락 추세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놓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좀 견제할 필요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적절하게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현대차 3인방도 아침에 조금 반짝하며 랠리를 펼칠 것 같았는데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그 상승을 반납하면서 윗꼬리가 좀 길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쉬운 반등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매도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간 조정 가능성이면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적극적으로 이제 막 사고 그런 관점은 좀 조심해야 되는. 예, 일단 그 지수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종목별로 더 크게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워낙 강세지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점이죠. 외인도 금일 한 2천억 원 거의 매물을 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 이상 하락했다는 건 오히려 비추세 국면에 가다 놓고 하루는 올렸다 하루는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봐서 좀 강하다 싶으면 따라가고 약하다 싶으면 좀 한 발짝 뒤로 서 있는 그런 전략이 더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비추세. 어디로 튈지 시장을 좀처럼 종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반등 시에 오히려 주식 비중은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식 비중 많으면 좀 부담스러운 장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성만 대리님의 주식 살까요에 대한 대답. 선별적 매수.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좀 뭔가 좋은 장을 기대하시는 듯 했지만 역시 좀 어렵게 지금 흘러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 외로 일단 환율의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환율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일단 환율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일단 N1 환율 또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주들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지수의 좀 상승이나 오히려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일단 이런 그룹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일단
그 엔화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 대비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일단 더 이상 그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판매 증가가 쉽지 않은 일단 비록 해외 그 증가분이 늘더라도 내수 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승분은 상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쉽지 않고, 또 네. 무엇보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각자가 서로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현대차가 보유한 기아차 주식 지분이 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손실액도 있어서 일단 이것이 전체적인 자동차 지수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또한 일단 그 뱅가드발 매도 물량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이런 매도 물량을 마땅하게 받아줄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있고, 예, 또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매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주요한 또 증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매도 물량으로 돌아선 프로그램 매매가 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번 한 주는 좀 다소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좀 역시나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좀 수급 부담이 적은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급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접근하라.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공식적으로 1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잖아요. 예. 오늘 이미 약간 뭐 어떤 식으로든 이미 물량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갈까요? 이제 내일 사실 뭐 이제 더 나오고 또 막 더 나오고 이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한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한 2천억 좀 넘게 나왔는데요. 네. 일단 뭐 기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략 총 매도 물량을 봤을 때 하루 꼴로 한 5,6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네.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이렇게 힘든 장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꼭 외국 그 자본이라는 게 뱅가드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자산이 앞으로 국채나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자금이 다시 그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경우에는 그 뱅가드 펀드에서 유출되는 자금만큼을 그 상쇄할 만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이번 한 주나 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렇게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그에 따른 그런 충격을 충분히 이렇게 커버할 만한 외국인 유입세가 머지않아 이렇게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뱅가드 걱정은 하지만 또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한적인 우려 정도만 뱅가드 관련해서 걱정하고 계시네요. 주대영 대리님은 이 부분 어떤 생각이신지요? 간단하게 예, 한번. 요즘에 뭐 많이들 그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뭐 물량 구조, 자체를 9조 이상 뭐 상회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전기술인가요? 뭐 포트 변경의 수혜주라고 해서 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사실인가요? 현재 그렇게 노출시켜놓고 자신의 포지션을 노출시켜서 그렇게 무모한 거래를 할 거라고 저는 보지 네. 않으니까요.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소식은 반대로 역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그냥 좀 관망하는 자세. 외인들이 물량을 오늘 2천억 내놨다고 해서 그게 거의 뱅가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출된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렇다면 이제 비추세에서 어느 정도 가둬놓고서 위든 아래든 좀 흔들면서 자신의 물량을 처분할 거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뭐 큰 비추세 국면에서 놓고 본다면 추세 걸릴 종목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흔들흔들 하면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정리해 나갈 것 같은 그 정도의 그림은 그려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면서도 최근에 이제 환율 흐름에도 조금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요. 맞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 금일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선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밀리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경기 방어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 통신, 은행, 유통 쪽으로 좀 강세가 일어났고요.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화 강세는 오히려 매물 폭탄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종목군에서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수급이 뒷받침 안 되니까 좀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에서 이제 SK텔레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의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일봉인데요. 이렇게 61선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 거의 폭발적인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기관들이 지수 방어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인들과 개인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기관이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오히려 교과서적인 패턴에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악재가 조금 진행 예정입니다. 영업 정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지금 현재 기간은 LG U+가 지금 정지돼 있고요. SK텔레콤, KT가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영업 정지되니까요. 네. 어느 정도 정지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물량을 안 뺏기냐가 더 중요한 방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마케팅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흑자로 더 돌 수 있다, 더 크게 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기관들의 매수세로 유인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지금 현대백화점이 좀 오늘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그림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냥 밴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서 위아래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였다 내렸다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좀 크게 본다면 지금 별 그렇게 나쁜 그림은 없습니다. 결국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구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속 상승 가능한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금융하고 제가 하나금융지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지금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홀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 기준으로서요. 특별히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환율 분위기도 10분 감안에 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리스트를 한 5개, 6개 정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은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오늘 조금 비슷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역시 환율에 좀 포커스를.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 하락 전 수혜주에서 저는 음식료 쪽으로 저는 이번 주는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일단 기업 간에 앞으로 이렇게 이익 편차가 매우 심화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한 여기에다가 음식료 쪽 분양이 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하락 및 하향 안정화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추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판매 증가 이런 쪽 세 가지 키워드 접근해 봤을 때 이번 한 주는 좀 음식료 쪽이 좀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좀 음식료 쪽에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CJ 제일제당 일단 보시면은 CJ 제일제당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CJ 그룹이라는 저는 그런 안정성이 있고 또한 중국에서 이렇게 공장을 신설하면서 캐파가 증대되고 또한 그 라이신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또 이제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렇게 무엇보다 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농심인데요. 일단 농심 보시면은 일단 무엇보다 작년에 좀 주춤했지만 올해는 라면 점유율의 회복이 다시 한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또 라면 가격 추가적인 인상이 또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점에서 있고 또 하나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입니다. 예, 또한 이렇게 대상 이렇게 보면 또한 대상 또한 CJ 제일제당과 농심이나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또 제품 가격 인상 네. 또한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추천 종목이지만 일단 매일 리업을 저는 일단 가장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건 일단가 추천 종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부터 곧바로 종목 추천 받아볼 텐데요.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화 강세 수혜인 음식료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까지 얘기하시면서 근데 사실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환율 얘기도 있었었지만 당장 파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훨씬 더 불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사실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공백 상태 속에서 이때다 하고 다들 이제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새 정부 들어서면은 이게 어떻게 또 될지 규제가 또 어떻게 들어올지 다들 다시 이제 이게 모멘텀이 좀 약화될 걱정도 하시더라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 일단 그 음식료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약간 의구점이 보통 있으신 게 네. 일단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냐와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생필품 가격이란 거는 가격을 일단 올리면은 그 이상 내려간다는 건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예,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올렸으면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인상이나 예를 들면 뭐 전기세 인상이나 뭐 그 네. 여러 가지 비용이나 뭐 마케팅 비용 인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음식료 가격은 좀 추가적인 인상이 갈 경우 예, 좀 더 이렇게 비록 정부가 들어서 좀 올 초반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또 한번 추가적인 인상이 또 기대되는 분야이고요. 네. 또 두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일단 물론 작년 한 하반기부터 해서 여태까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또 지속적으로 예상될 거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될 거고 원자재 가격은 또한 좀 더 하향 안정화 될 거고 또 무엇보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이나 소비 증가일 경우 일단 한국 이런 음식료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좀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를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가격 이 인상 모멘텀으로 가는데 이 모멘텀 또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저희가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얘기를 조금 후에 들어보고요. 먼저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사실 대한항공이었는데 이따가 네. AS 듣고요. 오늘 종목은요? 금요일 종목은 LG U+입니다. 경기 방어주 통신 업종의 대장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차트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LG 계열의 핵심 통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영업 정지 기간에 지금 과징금까지 물려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데요. 오히려 기관들은 지수 방어주로서 지금 많이 좀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놓고 보시면은 지금 고점으로 제시됐던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8,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추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 추천할 종목이 없어가지고 조금 뒤늦게라도 추격 매수라도 해서까지 살 종목이라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추격 매수 괜찮겠어요? 예, 이틀 양봉이 나와가지고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일 마침에 시초가로 좀 달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게 고점이 될 확률도 큰데요. 네. 그래도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고 놓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1980선에서 조금 되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주 쪽에 통신업종이 제일 전 좋다라고 봐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주봉의 모습을 놓고 보면요. 지금 계속 상승 파동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를 노리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보니까요. 오히려 저는 내일 이제 시초가로 편입을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시초가의 물량을 조금 던져놓고 좀 관찰하시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8,9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9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LG U+ 오늘 한번 사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잠시 후에 대한항공 AS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요. 자, 유성원 대리님의 이제 종목인 매일 유업 설명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매일 유업은요, 일단 주력부 부품인 분유 부분에 있어서 물량 회복과 수출 확대가 일단 예상됩니다. 네. 분유라는 게 마진이 20% 남는다고 합니다. 10,000원 네. 팔면은 2,000원이 남는 매우 고마진 상품인데요. 예, 일단 이게 분유 가격도 인상됐고 또 중국 쪽에 수출 확대되면 일단 이익도 개선될 것 같고 또 프리미엄 제품, 즉 커피나 가공류 위주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또 외식 분야 부분에서 적자 사업부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개선이 예상되고 또 무엇보다 자회사 중에 유아복 회사인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올 한 해 IPO 즉 신규 상장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지분 가치 이익이 또 증가될 거기 때문에 주력 부품인 분유와 또 커피 가공류 분야의 선전 그리고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고 또한 자회사의 이런 추가적인 상장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특히 좀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에서 매일 유업 같이 좀 이런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좀 더 상승 여력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 연말에 약간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매일 유업인데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예, 매일 유업 한번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좀 작년 11월 중순에 한 38,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렇게 61선대에서 장대 한번 보이면서 현재 6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다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좀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모멘텀 받으면은
좀 더 이렇게 급등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가격대는 오늘 한 3% 정도 밀렸는데 예. 내일 시초가에 바로 예, 그래서 일단 뭐 시초가도 괜찮고 일단 매수가는 한 34,0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하고요. 네. 목표가는 36,500원,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전 잡았습니다. 네, 아주 짧게 매일 유업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한 가격대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추천주였던 대한항공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AS 받아보죠. 5만 원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활 네. 강세에 좀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가 그 A380이라는 신기재 장비가 이제 달러 차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로 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놓고 봐도 61선 이상에서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보다 한 1% 정도 지금 밀려 있는데요.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45,500원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일단은 손절가 45,500원만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괜찮겠군요. 이어서 유성만 대리님의 현대제철. 사실 목표가 거의 다 왔었는데 아주 짧은 단기 목표가였는데 그 몇백 원 차이에 손절가까지 와버렸어요. 예, 좀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최근에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는 바람에 그걸 피하지 못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쥐고 있으면 잘하면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수급상의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좀 그럼 당분간 AS를 어떻게? 좀 당분간은 이렇게 이미 손절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다시 또 이렇게 좀 그 대형주가 모멘텀 받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 좀 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렸을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손절을 못 하셨으면 일단 네.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 장이 반등했을 경우에 충분히 다시 재반등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못 파신 분들은 뭐 손절가를 따로 잡아주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요. 음. 이미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은 좀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들고 계시면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좀 끊어주시고 저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내일장 관련돼서 추천주가 나오면요 목표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손절가도 꼭 좀 같이 메모를 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지난주 추천주 현대제철 대한항공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죠. 네, 이상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잠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있습니다. 내신 뉴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